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파이널 특강 1-9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 10강 그리고 이 과목도 9강, 10강에서 오늘 종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이널 특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보험은 농작물 파트와 가축, 시설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가축 파트는 2차 1과목에서 15점, 2차 2과목에서 15점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파트 중에 하나가 가축이죠. 그래서 가축은 또 시험 나올 범위도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수 획득을 하신다면 합격에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제 현황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매년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에서는 가장 나오기 쉬운 게 정부 지원이죠.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해주지 했을 때 납입보험료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과 법인당 5천만 원 한도, 꽤 많은 보험료를 지원을 하죠. 이 5천만 원이라는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입을 1억에 했다면 이 중에서 이제 요율이 나오겠죠. 요율이 10%다 했을 때 이것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나왔을 때 이것의 50%니까 그죠? 500만 원이다. 많은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납입보험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우리가 농작물에 쓰는 영업보험료라 쓰죠. 영업보험료란 말은 그 보험료에 대해서 총괄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회사, 즉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는 전부 다 영업보험료로 해서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나눈다는 거죠. 부가보험료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순보험료는 순수하게 지급재원이죠.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암보험 3천만 원을 주는 그 지급재원 플러스 조사비가 들어가죠. 평가사에 조사비가 들어가더라. 근데 부가보험료는 다르죠. 팜플렛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 그리고 수당, 그죠? 모집했을 때 그 수당 등이 부가보험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일정한 규모로 가지만 순보험료는 사고 유무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합산한 것이 영업보험료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10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가축에 대해서는 이걸 한 개 회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5개 회사가 다시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달리 적용해버리면 수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으면 많이 줘야 돼. 왜? 100%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요걸 퉁쳐서 납입보험료다. 납입보험료만 정하면 알아서 거기서 순보험료를 쓰고 수당을 각 회사마다 수당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납입보험료만 가지고 모든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5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얼마까지? 5천만 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정부 지원의 요건입니다. 요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주택용도는 안 된다. 주택으로 사용해 놓고 하기로 허가를 내놓고 이것을 축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자. 그 다음에 가축 전염 예방법에 따라서 가축이
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가축 사육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 건축물은 비싸기 때문에 가축이 없더라도 이럴 경우에 가축전 예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 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현상에서 지어놓고 보험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축전 예방법에 따라서 있는 경우에는 사육 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보험료 50%다. 자, 지금 5천만 원 한도는 이제 알았는데 그 중에서 말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왜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른 거하고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마리당 가입 금액 4천만 원까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해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을 한 마리에 1억이다. 그래서 국산마죠. 국산마 한 마리당 지원하기 때문에 두 마리일 경우에 각각 계산합니다. 한 마리 가격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한 마리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6천만 원이다 했을 때 각각 해서 그것이 5천만 원 한도를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때 1억이다 했을 때 요율은 주어지죠. 요율이 10%다 했을 때 요거는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이 나온다 이지. 1,000만 원을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총 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1,000만 원 중에서 정부 지원이 얼마고 계약자가 얼마냐 이걸 알아맞혀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총 보험료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얼만데 했을 때는 정부는 이렇게 1억에 대해서 4천만 원까지는 10%에 50%를 지원합니다. 플러스 초과되는 1억에서 4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인데 35%죠. 왜? 70% 곱하기 50%는 57, 35% 이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4천만 원 10%니까 400만 원에 50%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6천만 원에 대해서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10%니까 600만 원 곱하기 35% 이렇게 해버리면 2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10만 원. 그러니까 410만 원을 지원한다. 요거는 210만 원.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라 하는 게 더 어렵죠. 부담보험료다.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총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10만 원 하니까 59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590만 원이 답이 된다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어렵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4천만 한도까지는 50% 지원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가로넣기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 정부 지원 요건을 미충족했다. 그럴 때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됩니다. 또 자녀기관에 대한 정부금은 반납처를 해야 됩니다. 미충족입니다. 충족할 경우는 그대로 가겠지만 충족을 못했다 했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정부 지원을 반납 처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으로는 축종별 가입 대상 및 형태에서 소를 송아지와 큰 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에 대해서는 생후 15일부터 14년 미만,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송아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12개월 미만까지, 그 다음에 큰 소는 12개월 이상부터 13세 미만,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별 가입이 가능한 것은 비산, 종모우다, 수컷이죠. 수컷 종모우와 그 다음에 말, 일대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전부 다 포괄 가입이죠. 포괄 가입. 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가축에서는 샀으면 2개월 이상, 그 다음에 양은 3개월 이상, 요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46페이지. 자, 시험에 나올 부분은 보상하는 손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2차 이 과목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사가 됐을 때, 폐사, 그 다음에 부상, 그 다음에 유랑감소, 그 다음에 부상 중에 부상하고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마산, 부산과 마산이죠. 부마산, 왔다 갔다 하면서 급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마산 급유 해서 부상, 마산, 산종 마비, 그 다음에 산, 난산, 그 다음 급하게 기름 넣는 거 급, 유랑감소, 이렇게 해서 핵심 단어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랑감소, 어렵게 나오면 유랑감소는 유방염과 불임 및 각종 재성 질병에 의해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까지도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고, 신규 가입일 경우는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보지도 않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 암보험에서도 그렇죠. 암 가입일부터 적시되는 것도 있지만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이렇게 규정을 정하듯이 가축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소에 대해서는 도난, 그죠? 부마산 급유가 핵심이고 소 도난에 대해서도 해준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체 잔조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왔죠. 금환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이 부분은 중요하다. 종모에 대해서는 6주 동안 정액을 생산하지 못할 때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인 도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경제적인 도살이다. 경제적인 도살은 바로 남자로서의 구수 못하는 거죠. 정액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정액 생산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 이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사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축사도 많이 무너졌죠. 축사는 화재, 그다음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소방손해, 그 다음에 풍재, 수재로 입은 손해, 이 부분도 해준다. 그리고 설해, 화재 및 풍재, 설수진풍이죠. 잔조물 제거 비용. 그래서 설수진풍 플러스 화재, 그죠? 이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소방손해도 해준다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수진풍일 때는 최소 50만 원이다. 요것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10%, 자기 부담 비율의 몇 프로, 뭐 5%,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재일 경우가 자기 부담금은 보통 약관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된다. 소 결함에 대해서도 경면시까지 발행된 도체의 결함이 뭐냐 해서 했을 때 요 6가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암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도 근면성실하다 할 때 근면성실 플러스 하니까 상을 줘야겠죠. 수상기, 일기, 수상기다 이렇게 해서 건출혈, 근염, 근육 제거, 그 다음에 수종, 외상, 기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보면 푸른 도장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글자 히읗, 그 다음에 수종, 지읒, 근염, 이형, 외상, 시읒, 근육 제거, 기역, 기타는 티켓입. 그래서 이 기타도 중요하다는 거죠. 6개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근근근 수상기로 암기를 해놨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축소 나오죠. 축소 한 번만 공부하면 쭉 되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돼지에 대해서는 질병은 요것만 있다 해서 로타양이 패딩을 뜨개질한다 해서 세 가지를 영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폭염, 요즘 나오는 폭염. 폭염에 가입하려면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폭염은 정기적 장치 위험을 가입한 사람, 폭염은 그냥 안 된다. 정기적 장치 위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고 난 뒤에 폭염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금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금이 나오면 뭐 똑같이 돼지에 준해서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타 가축까지 공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수말 번식, 말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시수말이 불임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지금 교재 우리 파이널 특강에서는 이걸 복사를 했죠. 이렇게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수말 번식 첫해 불임 확정 담보는, 그죠? 시수말이 불임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이 있죠. 확장을 해 주니까 이렇게 메모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이 중요하겠죠. 특별 약관이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꿀벌에 대해서, 꿀벌이 중요하죠.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꿀벌에서는 허니문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죠? 부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담보해 주는 게 부부다. 그래서 낭충, 봉화, 부패, 병 보장, 그리고 꿀벌 부적병 보장. 요 두 가지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충, 봉화, 부패병으로 폐사됐을 때, 부적병으로 폐사됐을 때, 꿀벌은 이렇다 하는 것까지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사. 그죠? 축사 부분은 화재에 따른 거, 소방손해. 이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설수진풍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도 있죠. 5가지에 대한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에 5일 동안에 생긴 상계손해 보장. 요즘 피난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 있겠죠. 축사 부분을 해서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에 5일 동안에 생긴 상기손해를 보장한다 하는 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진피해, 그리고 최저기준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보면 기둥보 등 2m의 균열이 발생한 것, 요거는 보상하지 않죠. 2m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벽 등에 3m의 균열이 생겼다면 보상, 그 다음에 2m 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저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 단어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2m를 하신 분들은 기둥, 보, 지붕틀 벽에 2m 이하의 균열이 생겨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과되는 것만 대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잔조물 처리 비용은 많이 공부했죠. 잔조물 처리 비용은 처리를 잘했네요. 처리 비용.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토양, 대기, 수질 오염의 제거 비용까지 해주면 안 되겠죠.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로등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육해공으로 암기합니다. 육지는 역시 토양이죠. 해구는 수질, 공구는 대기. 그래서 토양, 대기, 수질 오염의 제거 비용은 해주지 않는다. 그 부분이 잔조물 처리할 때 이거는 비용과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가고 그러면 차에 싣는 비용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해주지 않겠죠. 그런데 적합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은 보장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라는 것은 바로 사체를 고온 고압 처리해서 기름과 고형분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을 렌더링이라고 한다. 요거는 적부한 시설일 때는 해준다 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 이거는 우리가 시설 파트에서 AA, BB, C에서 이 B에 해당되는 거죠. B는 손대 잔이다 암기합니다.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약관은 소, 돼지, 가금. 소 같은 경우는 유랑검증 같은 경우는 협정보험가입이죠. 그럼 돼지도 협정보험가입이면 종돈 가입할 때, 그리고 자돈도 마찬가지죠. 협정보험가입을 특별약관이 있다. 공통적인 것은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군의 폭발 위험보장 특별약관이 일반 조항에서 공통사항이다 하는 부분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젖소가 이제 한번 나올 때는 됐죠. 젖소가 나온다면 2차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어딘지 나올 수가 있다. 나오면 15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답을 쓰는 요령이 중요하다. 많은 미만 절사다 하는 부분에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지금 푸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풀기 때문에 시험 나오면 5분 이내에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고든 폐사시 해주고 폐사시 긴급도축 다 해주는 거죠. 보상하는 손해다. 그럼 몇 원령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 간단하게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풀릴 수가 있다 해서 5단계를 그려 놓는단 말이죠. 시험에 나왔을 때 암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분유떼기니까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 단계가 수정 단계.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답안을 씁니다. 문제지에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산원일 때 480만원. 그 다음에 노선을 뚝 떨어지겠죠. 300만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암기할 게 몇 개 없다는 게 바로 그거죠. 7 플러스 1은 8이죠. 그래서 7, 18, 3일, 5 부정선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딱 된단 말이죠. 7, 18, 31, 55만 적어 놓으면 다 끝난단 말이죠. 나머지 이제 6, 9, 12는, 이때는 여기서부터 한 달 단위로 해서 살이 부축부축 뛰기 때문에 각이 달라진다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6, 6, 9, 12는 이렇게 적어 놓기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만 딱 적어 놓고 바로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원령 2개월이니까 1개월부터 7월까지죠. 요게 해당되기 때문에 100만원이다. 100만원. 100만원인데 질병사고 2개월 이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100만원 곱하기 50%에서 50만원이 답이 된다. 그 다음 11원령이니까 시험 나오면 여기겠죠. 요게 딱 체크해 놓고 딱 해놓고 바로 답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플해야 돼. 5분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여기 딱 체크해 놓고 100만원 보고 다음 단계 300만원이죠. 300만원에서 전 단계 100만원 빼면 되죠. 그죠? 곱하기 6 동그라미 치면 되죠. 6, 6, 90에 왜? 6단계. 다시 말해서 8월령, 9월령, 10월령, 11월령 이렇게 갈 때까지가 6단계이기 때문에 6월령이다. 6단계다.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인데 11개월이다면 11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이 7이잖아요. 그죠? 7을 빼주면 되겠죠. 요렇게 구하면 돼요. 요렇게만 딱 구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온다. 그래서 233만 점 나오니까 버리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233만원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아주 쉽습니다. 마지막 단계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60개월이니까 표시를 여기 하면 되겠죠. 시험 나오면 그러니까 60개월 저기 있는 그럼 어떻게 하지? 전 단계 480만원 플러스 전 단계 플러스 그 다음에 300만원 마이너스 480만원 그죠? 곱하기 6, 6, 9, 12니까 12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12개월. 그리고 사고가 60원령이니까 60 그죠? 60원령이니까 마이너스 55
55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5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도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계산을 할 때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면 돼요. 480만원 플러스 괄호 열고 300 마이너스 480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기능 60에서 마이너스 55니까 바로 5가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서 60 마이너스 55 커스를 아래로 내려서 12 이렇게 해서 는 해버리면 405만원이 바로 나오죠. 405만원이 바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제 나오면 우리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지를 기르는 축산농가 A는 폭염으로, 이게 아주 시사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시사성 있는 문제다.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된 대지, 축사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배분하기 위해서 가축재보험에서 가입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 특약을 1의 경우와 2의 경우로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될 게 정기적 장치위험 보장 특별약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 폭염으로 재보장 특별을 가입한다.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2의 경우로 나누고, 2의 경우는 축사 화재로 할 때, 축사는 축사일 경우에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자, 지금은 두 가지가 안 나오죠.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문제는 화재는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축사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는 화재대물배상 책임 특별약관만 가입을 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왜? 보통약관에 화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에는 화재가 특약이었거든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에 지금은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화재가 보통약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경우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폭염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 장치위험 보장은 기본이다. 이걸 해야 폭염 재보장 특별약관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또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계약자에 대해서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계산각.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계약자 부담보험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감과 양파,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서 국산만 한필.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단감, 떫은감, 그리고 적과점 품목과 벼 품목일 때는 순보험료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아주 좋은 문제죠.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했을 때 우리는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합의되기 때문에 아주 쉽다. 가축재보험의 영업보험료는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납입보험료와 동일하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납입보험료다. 영업보험료지만 가축에서는 뭘 하라고요? 이걸 영업보험료에 준해서 납입보험료를 하라. 그렇게 줘야 되겠죠, 문제를. 납입보험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영업보험료가 곧 납입보험료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의 값은 얼마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정부 지원액이란 이렇다 하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이 순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자기 부담률이 15%일 때, 그죠? 단감일 때, 적과점 품목일 때는 33, 38%죠. 순보험료의 38%가 정부가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바로 순보험료에서 100%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
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있으면 뭐 15% 지원했다 하면 15%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총 내야 될 순보험료다만, 계약자의 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요것만 딱 해버리면 바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양파는 순보험료의 50%죠. 그래서 적과점 품목, 적과점 품목과 벼 품목만, 나머지는 기타 나누죠. 적과점과 벼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다르더라.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다르더라 하는 것은 이미 암기를 했고, 기타는 50%잖아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차감되죠. 순보험료에 대해서 50%.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정부에서 50% 해주니까 자기 부담은 50%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쉬운 듯 하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보험가입금이 6천만 원이다 했을 때 요율을 주어줬으면 되는데 요율을 모른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이 됐다 이죠. 납입보험료가 500만 원이니까 정부가 50% 지원하면 250만 원 답이 되겠죠. 250만 원이 답이 될 건데, 말에 대해서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250만 원보다 답이 적게 나올 거라고, 많이 나올 거라고.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이 중요하다. 보험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다 했을 때,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요율이 얼마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해서 총 나온 보험료를 우리는 납입보험료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보험료는 500만 원이죠. 이게 500만 원인 거죠. 500만 원. 그러니까 요율을 이것만 구하면 우리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합쳐 있는 납입보험료의 요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X를 우리는 넘어가면 6천만 원 분의 500만 원이 요율이 되는 거예요. 요율. 요것만 구해버리면 끝났죠. 자, 요율을 구해버렸으니 우리는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500만 원이다 하는 걸 다 아는 거고, 마이너스 정부 지원을 얼마 해줄 거냐, 그것만 빼면 계약자 부담보험료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총 납입보험료에서 납입보험료는 요거잖아. 순보험, 영업보험료 5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에서 우리는 정부 지원 보험료를 빼야 되죠. 그럼 정부 지원 보험료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정부 지원 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는 곱하기, 그죠? 4천만 원에서는 영업 요율이 이거라잖아요. 이거 6천만 원 분의 500만 원. 4천만 원 요율, 이것의 50%. 맞죠? 요 식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저처럼 또 풀어 쓰려면 이게 더 알기 쉬울 수도 있죠. 플러스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빼야 되겠죠. 4천만 원을 빼 초과되는 금액 2천만 원이죠. 즉 이것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요율이 6천만 원 분의 500만 원, 이것의 3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설명인데, 이렇게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로 구하는 것이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으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4천만 원, 만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4천만 원 곱하기 분수, 위에 500을 하고 아래에 6천을 넣어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컷을 옮겨서 곱하기, 여기에 대해서는 50%를 해주겠다. 0.5 플러스, 그대로 가면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늘고 6천 마이너스 2천, 4천만 원, 4천 가로 닫고 곱하기 요율. 그러니까 이때의 핵심은 요율이죠. 그래서 500만 원
분모는 6천만 원. 그래서 옮겨서 곱하기 0.7 곱하기 0.5나 0.35는 바로 암기했기 때문에 0.35를 구해버리면 225만 원이 나오네. 그죠? 이게 225만 원, 225만 원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구했으니까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그래서 가축을 구할 때 특히 말 문제 나오면 요렇게 저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총보험료, 총납입보험료가 500만 원이라 했기 때문에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마이너스 정부 지원액 225만 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275만 원이 답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자 부담보험료까지 깔끔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가축에 대해서는 15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과목 9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